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1099 지금 안내 받으신 분들이 있으셔서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거 리뷰해 드릴게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내용이 안 나오는 분들 계속 똑같은 얘기를요. 100번 이상 물어보셔요. 제가 이거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이 동영상에 제가 답을 해드리니까 똑같은 질문 하는 거는 제가 앞으로 코멘트 안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도와드린 분들이 계속 문자나 이메일로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루에도 수십 명씩 연락이 와요. 제가 이것도 앞으로는 답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동영상을 제대로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꼭 보시고 댓글도 꼭 봐주세요.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이제 나오신 분들이 Certify를 했는데도 페이드 되지 않고 펜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고요. 아이디 단미를 통해서 사진 찍는 거를 계속 하는데 에러가 계속 발생되죠. 그것도 조금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떴을 때 1번, 2번, 3번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게 있어서 이것도 알려드리고요. Certify for Benefit 박스도 안 나오고 아직도 리오픈 클레임이라고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것도 제가 전반적으로 리뷰해 드릴게요. 아이디 단미 베리피케이션 하라는 안내를 안 받으셨는데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계속 동일하게 몇십 명씩 똑같이 물어보세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1099G 일렉트로닉으로 선택하신 분들 지금부터 안내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더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드리고요. 이러이러한 메시지들만 제가 훑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돼 있는 분들 있죠. 이것도 시스템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오면은 다른 질문 하실 게 없어요. 저한테 더 이상. Certify for Benefit 박스를 눌러서 진행을 하세요. Claim Expired라고 나오는 분들도요. 시스템 업데이트가 안 된 거니까 일단은 주말까지 기다리세요. 맥시멈 베네핏 페이드라고 나오신 분들이 가장 많으신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주 연장 업데이트 되면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하실 거 없습니다. Your benefit has ended라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기다리세요. EDD가 시스템을요, 동시에 전부 바꾸는 게 아니고 약간 그 테리토리별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나오는 분도 있고 늦게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야 답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주말까지 기다리세요, 일단은. 클레임이 나오면은 진행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시라고 그랬어요. 계속 페이드로 안 바뀐다고 걱정되니까 이거 그냥 해야 되나요? 또 자꾸 물어보세요.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진행을 하시다가 멈추신 분들이 드래프트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매주 일요일이 되면 자동으로 그 드래프트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냥 리오픈 클레임 박스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기다리세요.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리오픈 클레임, Certify for Benefit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은 리오픈 클레임은 하지 마시고 Certify for Benefit만 진행을 하세요. 이건 날짜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이 박스가 나오면 그냥 바로 진행하시면 돼요. Certify를 진행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 2주 뒤에 Certify 하는 날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면은 다시 2주가 Certify 할 수 있도록 떠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무조건 Certify for 박스가 나오면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EDD에서 이번 주말까지는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오픈 클레임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중복해서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코멘트 안 달아드릴 거예요. 리오픈 클레임이 계속 나와서 불안하시면 EDD에 전화하셔서 Certify for Benefit 박스로 바꿔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EDD에서 이번 주말까지는 아마 많이 업데이트 할 걸로 보이니까 조금 답답하시지만 기다려주세요. 2주 이상 지났는데도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계속 안 나오는 분들 있죠? 이미 Certify for Benefit을 진행을 하셨는데 펜딩으로 계속 돼 있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12월 26일 마지막 엔딩 위크가 그렇게 되신 분들도 많아요. Certify for Benefit 했는데 나 페이드로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클레임 밸런스가 아직도 지로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도 다 끝나서 Certify for Benefit 박스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Certify를 했는데도 페이먼트가 펜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Not paid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문제들은 EDD 시스템이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번 주말까지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조금 인내심 갖고 주말까지 기다리시면서 매일 로그인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 밑에 댓글들만 쭉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대부분 답이 다 있으니까 동영상만 보지 마시고 제발 댓글 좀 읽어주세요. 인박스에 아이디 베리파이 하라는 이런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링크 항상 동영상 밑에 해드리니까 바로 클릭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 이 링크 주소는 캘리포니아 EDD만 하는 거예요. 타주에 계시는 분들은 아이디 단미, 뉴저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거주하시는 주 정보를 치시면은 링크할 수 있는 사이트가 뜰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Verify with ID.me 여기 눌러갖고 진행하시잖아요. Take a photo with my device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누르지 마시고요. 밑에 업로드 포토를 먼저 누르세요. 그래서 아이디를 먼저 업로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테이크 포토를 눌러야 에러가 적더라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증 앞면과 뒷면을 업로드해서 사진을 찍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마음들이 상하고 몸이 상하셔갖고 얼굴을 못 읽는 거예요. 이 기계가. 그래서 에러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요. 제가 시도를 해보니까 여권을 업로드하니까 두세 번 안에 문제 있던 분들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만기가 지나지 않는 대한민국 여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에러가 나신 분들은 여권을 업로드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서류가 리뉴를 했거나 이래서 아직 오리지널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은요. 위에 attention id.me request로 해서 이 주소로 연장을 요청하는 편지를 반드시 보내셔야 돼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라고 그랬을 때 1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렇게 미리 요청을 하셔야 익스큐즈가 됩니다. 아이디 단미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거 리뉴는 했는데 그 영수증은 갖고 있는데 운전면허증 자체가 벌써 만기가 지난 분들은 그게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리뉴한 페이퍼를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Certified나 Express로 보내시는데 지금은 Certified도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Express로 보내시면 보통 2, 3일 안에 도착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한 일주일에서 2주 이상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빠르면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됩니다. 10일 안에 보내야 되는데 걱정하시죠? 지금 보내도 늦지 않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익스프레소 메일로 보내시면은요, 거기에 스탬프 도장을 딱 찍거든요, 우체국에서. 거기 스탬프 데이시 10일 내에만 찍히면요, 이게 딜리버리가 늦게 돼도 여러분들 불이익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게 있어요. 12월에 설티파이 한 다음에 펜딩으로 계속 지금까지 나와 계신 분들이 있죠. 아직 페이드가 안 됐단 말이에요. 페이먼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렇게 2주 이상 페이드 안 되시는 분들이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끝내고 나면은 Certified for Benefit 박스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비즈니스 데이로 5일에서 7일까지도 걸려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껴버리면 10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베리파이 받았는데 3일 뒤에 왜 이게 안 바뀌어요? 계속 물어보지 마세요. 일주일 이상 걸려요. 지금은 계속 아이디 단미 노티피케이션을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접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전에는 한 3, 4일이면 되는데 지금은 최소 7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무조건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Certify for Benefit 박스까지 이제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Certify를 했을 때 클레임 밸런스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분들이 있고 클레임 밸런스가 업데이트 되신 분들이 있죠. 이 차이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다른 동영상에서. 클레임 밸런스가 지로인 분들은 Certify를 해도 Not Paid라고 나오고요. 클레임 밸런스가 있는 분들은 Paid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페이를 받느냐? 마찬가지로 11주 연장이 업데이트 될 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왜 나는 나페이드가 계속 나오나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할 때까지.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끝난 다음에 이렇게 Certified for Benefit 박스가 나오시는 분들은요. 인박스를 보면 이 안내가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POA 더 연장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Certified Benefit 박스에 나오는 거고, 이 내용이 없는 분들은 아직도 그 박스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UI로 봤던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페드에도 연장이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UI에서 POA로 전환이 되면서 수당은 연결해서 받는데, 문제가 갑자기 지금까지 받았던 수당 히스토리가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디스퀄리피케이션 노티스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ID 베리피케이션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수당 진행이 늦어져서요. 이거 어필하고 시간이 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퀄리피케이션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ID 베리피케이션을 진행하시고, 만약에 이 내용이 안 나왔어도 UI로 받던 분들이 POA로 전환되신 분들은 ID 단미를 통해서 베리피케이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수당이 계속 지연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하면은 수당 지연되는 거를 최대한 막을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Certified for Benefit 박스가 나오면은 날짜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그냥 진행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진행하실 때 조금 주의사항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POA 받는 분들 1번 질문에 코로나 왜 아프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1번 질문은 코로나 외에 다른 곳이 아파서 일을 못하느냐예요. 이 질문은 코로나는 제외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양성이 나와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도 노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2번 질문은 아프거나 코로나가 걸렸거나 그 외에 여러분들이 풀타임 직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신체가 건강한데도 여러분들이 풀타임 직장을 일을 거부했을 때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도 노라고 하셔야 돼요. 진짜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 실업수당 자격이 안 돼요. 그냥 Disability Benefit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장애 수당. 그걸 신청하시는 건데, 문제는 그 신청하는 게 또 복잡해요. 의사소견서에서 이 사람이 신체적 병 때문에 일을 못한다라고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한번 받으신 분들은 차후에 다시 실업이 되시면은 또 이유도 모르고 실업상이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또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지금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소견서를 또 제출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요. 여기에 노라고 계속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yes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 질문에는 직장 복직을 하기 위해서 뭐 컨택을 했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도요. 본인들이 오픈을 하려고 하지만 행정명령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시는 거지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yes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번에 마크하실 때 가게는 열었지만 여러분들이 수입이 없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7B나 7F에 마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는 뭐 코로나 걸렸나 이런 거니까 이 두 개만 하셔도요. 수당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POA를 받는 분들은 7번 질문인데 POA를 받는 분들은 8번 질문이거든요. 연방소득세 10%를 미리 공제하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여기는 10%라고 안 나와 있지만 10%를 공제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여기 마크해서 10%씩 세금을 미리 공제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 지원금 600불, 300불에 대해서 세금 공제할 수 있는 포맷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위클리 베네핏에서만 세금 공제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으로 보고 하실 때 세금을 더 반납해야 되는 분들은 이 금액이 쌓이다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얼마씩이라도 조금 미리 공제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수입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없으면 노라 그러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쭉 리뷰를 하신 다음에 맞으면은 Submit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Return to Home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방금 Certify한 week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위에 Certified for Benefit 박스가 또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Certified for Benefit 박스가 있으면 무조건 다시 Certified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진행을 또 하세요. 그럼 이런 질문도 쭉 나오죠, 똑같이? 그리고 또 Return to Home으로 또 가세요. Certified for Benefit 박스가 이제 없죠. 진행할게. 그럼 다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certify를 했기 때문에 ending week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다 certify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클레임 히스토리로 가보면은 이렇게 스테러스가 pending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certify 하자마자 페이드로 당일로 바뀌었던 분들도요. 지금은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3일 정도 기다려 보세요. 페이드로 바뀌는지. 밸런스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바뀌고 밸런스 없는 분들은 시스템 업데이트 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지연될 수가 있어요. 펜딩으로 돼 있는데 체크로 받은 사례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편물도 잘 확인해 보세요. 1099 포맷 어디서 보는지 아시죠? 그거 클릭해서 보시는데요. 여기 금액이 지로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금도 다 떼고 그랬는데 왜 이게 지로인가요? 물어보시는데요. 이 이유가요. 액션에 non issued라고 되어 있죠. 아직 1099이 발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클레임 히스토리에 이렇게 펜딩으로 돼 있죠. 12월 26일 엔딩 위크가 펜딩으로 나오는 분들이 1099이 아직 발급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1099은요. 12월 26일 엔딩 위크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해주는데 펜딩이기 때문에 홀딩된 거예요. 12월 26일 엔딩이 페이드로 바뀌는 경우만 1099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펜딩 돼 있을 때는 그게 안 나오니까 페이드로 바뀌면 바로 1099으로 다음날이든지 당일날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액션에 보면 뷰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1099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왼쪽 테이블 A에는 여러분들이 수당 받으셨던 거 금액 전부 나오고요. 오른쪽 4번에는 10%씩 연방정부소득세 공제하신 분들이 그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 하실 때 인컴 텍스로 환급을 받든지 만약에 납부해야 되는 분들은 이 금액만큼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만 납부하시는 거예요. 테이블 A에 UI로 받으신 분들은 여기 UI의 금액이 나오고요. PUA로 받는 분들은 PUA의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UI로 받다가 PUA로 전환되신 분들은 UI와 PUA의 금액이 나눠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회계사 선생님한테 드리는 건데요. 프린트 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담당 회계사님한테 세금 보고 하시기 전에 드리면 돼요. 그러면 담당 회계사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세금 보고를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프린트해서 제때 담당 회계사님한테 드려서 세금 보고 하시는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1월 말부터 소득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4월 15일까지 마감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2월 달로 조금 연기가 됐어요. 그 이야기는 4월 15일에서 조금 더 마감일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세금 보고 하고 싶어도 2월 중순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날짜가 나올 거예요. EDD 데비카드를 누군가 사용해가지고 지금 문제 있는 분들 있죠? 이거 어떻게 순서대로 하는지 제가 아이디어만 드릴게요. 먼저 EDD 데비카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카드 잊어버렸다고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카드 트랜잭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기 웹사이트도 제가 링크는 해드릴게요. 카드를 재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재발급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2주가 넘어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카운트가 락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럴 경우는 EDD나 은행에서 서로 미룬단 말이에요. EDD에 전화해라. EDD에 전화하면 은행으로 전화해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ID 베리피케이션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락이 풀릴 수 있거든요. 그 링크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 동영상은 다른 동영상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진행하시는 거 참고하시고요.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하면 은행에서는 EDD로 전화하라고 그러고 EDD에서는 데비카드는 은행 소관이니까 은행에 전화하라고 서로 공을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이디란 미를 통해서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먼저 하세요. 그 링크 하는 거나 동영상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아이디 베리파이 컨퍼메이션을 받으면은요. 그게 데이터가 EDD로 가는 게 3일에서 5일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다시 EDD에 전화를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데비카드를 받는데 EDD 어카운트가 락이 걸려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풀어달라고 요청하시고요. 이왕 전화하셨을 때 리오픈으로 돼 있는 분들은 서티파이로 바꿔달라고 같이 요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은행으로 다시 전화를 하셔서 EDD의 ID 베리피케이션 끝났고 락이 다 풀렸으니까 데비카드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발송 비용이 조금 들어도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중간에 또 분실되는 사고가 없고 여러분들이 2주가 걸릴지 3주가 걸릴지 모르게 마냥 답답하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누차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밑에 댓글들을 반드시 좀 읽어주세요. 다른 분들의 경험담도 같이 나눠주시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